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와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눴었죠.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들을 조금 견뎌본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일종의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가장 불편한 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오는 자리에 내가 앉아본다,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라간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고전을 그냥 읽어본다. 이런 류의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불편함들이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런 불편함들을 겪다 보면 조금은 완화시키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는 여행이라는 테마도 있었고요. 낯선 공간을 가본다, 혹은 매운 것을 먹는다, 연애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제 중에서 왜 여행인지, 여행이 스트레스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합니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여행이라는 테마가 왜 좋은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님이신 최인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행복에 관련된 권위자세요. 그러니까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거의 최인철 교수님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최인철 교수님께. 교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행복의 권위자시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최인철 교수님께서 첫 번째는 연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애하는 사람과 여행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행이라는 그냥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1번에서 여행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인과 여행도 못 간다면 나 혼자서 혹은 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 중에서 제가 3번을 택해서 이게 스트레스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에 대한 3단계를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3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별로 있겠죠. 첫 번째, 경보 반응입니다. 이 경보 반응에서는요, 시험이나 결혼식 등 이런 스트레스원을 만나면 잠시 약간 위축되는 반응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혹은 이사를 가거나 내가 환경이 조금 변하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경보 반응으로 옵니다. 잠시 이렇게 위축되고 낯설고 이런 기분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항기입니다. 저항기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단계인데요. 이 적응기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던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그러면 이 저항기를 넘어서면 세 번째 단계, 뭐가 있을까요? 네, 소진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겪었더니 내 에너지가 다 소모가 돼요. 그래서 배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두통도 오고 신체화 증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3단계 소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단계 저항기와 3단계 소진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보 반응이 나한테 스트레스로 왔을 때 그 단계 안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끝내야만 스트레스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번이라고 얘기했었죠. 최인철 교수님의 행복해지는 조건 중에 3번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2번은 우리가 일단 제껴 두더라도 내가 3번은 내 통제감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죠. 여행이라는 것을. 그런데 왜 여행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떠세요?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찍은 것 중에서 뒤에 배경이 가장 괜찮죠?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서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꾸며봤어요. 그래서 위에 인형도 놓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책들도 이렇게 꾸며서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아무 배경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사를 할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조금만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거나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사가 조금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러한 예가 저에게 경보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싸고 무거운 것을 들어서 나르고 제대로 다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저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내가 1단계 경보 반응을 느끼고 있을 때 경주를 떠올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통은 다 경주로 여행을 가는데 경주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도 고등학교 이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경주라는 공간을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아직도 그 경주를 놀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로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경주에 대해서 숙소를 찾아보고 어떻게 차로 갈까 아니면 기차를 탈까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거기엔 뭐가 맛있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멀어지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통제감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이 스트레스를 조금은 해소시키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 중에서 여행이 들어있다면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오늘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행이 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스트레스 극복 방법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집으로 오는 공간 중에서 매일매일 매너리즘에 빠질 만큼 눈을 감고도 알 만큼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같은 역이지만 내가 조금은 우회해서 간다. 어떤 다른 골목 혹은 내가 많이 다녀보지 않는 골목으로 이 낯선 공간을 조금 체험해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극복 방법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이 여행이라는 테마가 이 낯선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낯선 공간 어떻죠? 우리가 해외를 놀러 가거나 혹은 정말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내가 낯설다라는 기분이 들면 내 신체 반응이 어떻죠? 네, 첫 번째 경보 반응이 옵니다. 이렇게 위축되죠.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살피게 되고요. 그 다음 반응이 뭐죠? 어떤 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과 집중이요, 나에게서 아주 좋은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낯선 공간에 가게 되면 집중과 적응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내 통제감 안에서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들을 느끼고 있을 때 경주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갔다면 몰입하고 집중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공기의 냄새나 이 길이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익숙해졌구나, 여기서 버스를 타는 것이구나, 이러한 성찰감들이 오면서 나에게 적응 에너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 육아, 이사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갔다고 해서 그 공간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공간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나요? 네, 처음에는 받을 수 있지만 적응하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어떤 환경에 내어놔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에는 적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기나 소진기로 가서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 경보 반응에서 끝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조건이 여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트레이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응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낯선 공간에 가서 내가 무언가에 몰입하고 그 공기의 냄새에 적응하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술도 마셔보고요.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러 가보고요. 카페에 가가지고 멍하니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다 좋은데요. 그것들은 실제 그리고 중독에 관련된 것 중에 게임도 있어요. 게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몰입감을 주어서 내가 지금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를 약간은 해소시켜 줄 수 있지만 그 게임이 온전히 나의 스트레스 원을 치유시켜 준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테마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거의 제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취소시키는 추세죠. 그래서 저도 지금 경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잠정 보류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 꼭 가볼 생각입니다. 경주에. 그런데요, 경주에 지금 가지 않고 경주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메모하고 핸드폰으로 이런 걸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가서 적응하는 그 적응 에너지는 다른 차원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 경주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느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온 국민이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저도 여행보다는 제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요. 안전하게 손 잘 씻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낯선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내 동네에 조금은 어색한 곳으로 가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적응 에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